여러분, 김경민 서울대학교 교수, 이분은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잖아요. 예, 부동산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으니까 아무래도 이분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믿어요. 일반적으로 하박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예, 하버드에서 지금 박사학위를 받은 것은 도시계획과 부동산 학이라는 거기에 박사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람이 말하면 그래도 하버드 박사니까 하고 믿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김경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인가요? 이분이 또 섬뜩한 경고를 내놓습니다. 예, 지난번에 책으로 집값이 폭락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요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올해 서울 집값은 적게는 10% 많게는 20%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공급이 적기 때문에 올라간다 이거하고는 완전히 상관없습니다. 이분은 오로지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유동성이 그만큼 약해지고 거품이 꺼지기 때문에 지금 집값이 떨어진다 이렇게 강하게 여러 번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서울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상승폭이 둔화됐을 뿐이지 하락 전환은 아니잖아요. 몇몇은 지금 하락하고 있는 것도 맞아요. 은평구라든가 뭐 이런 곳 서울에 한 5곳 정도 되죠. 관악구나 금천구는 보합을 이루고 있고 0이죠. 0을 이루고 있고요. 예, 나머지 은평구라든가 이런 쪽 강북에 있는 노원구라든가 또 도봉구라든가 이런 쪽은 좀 떨어지고 있죠. 예,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하락 전환은 아니죠. 상승세 둔환이죠. 둔환. 그런데 지금 김경민 교수는요. 아니다. 내가 만든 매매 가격 지수를 보면 내가 만든입니다. 여기서. 내가 만든 매매 가격 지수를 보면 서울은 벌써 지난해에 변곡점을 지나서 상승세가 꺾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승세가 꺾였다. 지금 김경민 교수가 만든 그 지수는요. 기본적으로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만든 지수는 절대 틀리지 않는다. 절대 틀리지 않는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지난해 10월에 변곡점이 지나서 꺾여고 지금 이대로 가면 집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를 첫 번째 근거가 이거예요. 거래량이 역대 최저가 아니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2021년 1월에는요.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5,795가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12월에 567가구입니다. 물론 아파트 거래량이 아직 끝난 건 아니죠. 이게 거래 신고하는데 한 달 정도 걸리니까 한 달 후에 가서 봐야지 알지만 11월에 걸 보면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는데 1354가구 그러니까 1월에 대비해서는 거의 5분의 1 토막 났죠. 5분의 1로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이만큼 떨어진 것은 결국 말입니다. 서울 전체에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이런 얘기죠. 게다가 말입니다. 대출금리가 계속 올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감도 지금 굉장히 시장에서는 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실 매매값이 올라가려면 소득이 늘어나거나 유동성이 풍부해야 된다. 그런데 둘 다 지금 힘들다. 둘 다. 소득이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 유동성은 금리를 인상시키면서 계속 줄여갈 거다.
정부가 푸는 거와 상관없이 계속 줄여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당장 기준금리가 1.5%까지 올라가면 서울 집값은 10에서 17%가 떨어지고 2%까지 올라가면 13%에서 20%까지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세 번째 근거가 서울에서 먼 곳 수도권 집값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예, 이게 일반적으로 집값이라는 게 서울이 오르면 수도권이 덩달아서 오른다. 왜냐하면 서울에서 집 사고 싶은 사람들이 못 사서 수도권으로 가기 때문인데 지금 수도권들이 뭐 시흥을 비롯해서 성남, 안양, 수원, 광명, 화성까지 다 떨어지고 있는 판이니까 집값이 지금 떨어진다는 전제가 시장에는 깔려 있는 것 아니냐. 이게 점점 서울로 몰려오지 않느냐. 은평이나 도봉이나 노원구로 지금 몰려오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면 대세 하락기에 접어들 텐데 대세 하락이라는 것은 서울도 피할 수 없다. 결국은 심리적으로 집값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심리가 무너지면 집값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지금 김경민 교수의 주장입니다. 김경민 교수의 주장이 그만큼 집값은 많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그러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김경민 교수도요. 문재인 정부가 태동하기 시작했던 2016년, 2017년 초로는 안 돌아간다 이거예요. 절대로 2016년이나 2017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무주택자들은 집값이 앞으로 반값으로 폭락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값으로 내려갈 일은 없다. 이렇게 딱 잘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주택의 담보대출 비율 LTV죠. LTV가 굉장히 낮고요. 게다가 총부채 상환 비율 DTI가 엄청나게 낮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까지는 폭락까지는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말입니다. 김경민 교수의 이야기는 완전 폭락이 아니라 10%에서 많게는 20%까지 간다는 거예요. 게다가 가계대출 총량 규제는 어쩔 수 없이 정부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풀어준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가계부채가 지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데 무조건 가계부채를 늘려주면 소득이 줄어가는 사람들이 갚을 수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규제는 앞으로도 계속 갈 규제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규제는 계속 갈 거고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그러면 유동성은 더 낮아지고 유동성이 낮아지면 낮아지는 만큼 집값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중요한 것은요. 김경민 교수가 폭락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지만 중요한 것은요. 반값 폭락으로는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값 폭락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난번에 이야기했을 때하고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을 때는 그냥 폭락으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김경민 교수의 이야기는 폭락은 아니다. 20% 정도 최대 20% 정도 금리를 올리는 만큼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전문가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지금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대선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대선이 끝나면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결정해도 늦지는 않는다. 이게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대선 후는 달라질 겁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말입니다.